주제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한 노조 한여성 진행원 설명드립니다. 소개를 맡은 김예원이고 바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데이터 정처리, 커스터 테스트, 교육, 철, 신고 우선 중입니다. 저희는 T53 유전자의 무형 변이에 관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셋 설명에 앞서 평소하신 여러분을 위해 T53 유전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54는 동형의 발달을 억제하여 세포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T53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이된 T53 컨택트는 모든 인간 암의 50%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데이터셋은 P53 단백질의 생물 물리학적 특성을 토대로 암의 발생 여부를 이넥티브와 액티브로 두 가지로 이중 분류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넥티브는 암이고 액티브는 P53이 정상 동작하여 건강한 상태입니다. 즉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P53 유전자에서 비롯한 암의 발병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시입은 다음과 같고 각 별들이 2D, 3D 피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가 패키지입니다. 사이클럼, 임밸런스런 라이브러리를 다수 사용하였고 XGB 분류를 사용하기 위해 XGB 부스트 패키지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선형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했고 앙생블 모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와 XGB 플래시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조원이 총 4명으로 각자 한 알고리즘을 맡아서 학습과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데이터 전처리와 결과 비교 분석, 별표 자료 정의들은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 분산 기준으로 선택한 데이터,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 중요도로 선택한 데이터 순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능 측정은 컴퓨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하였고 주제가 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암인 것을 암으로 제대로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성능 측정을 1순위로 암을 암으로 예측하는 TT 비율이 높을 것, 2순위는 암을 암이 아니라 예측하는 FN 비율이 낮을 것, 3순위는 암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예측하는 TN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학습과 테스트 전반 부분 발표를 맡은 김현입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 학습 모델을 다른 모델과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새 모델을 예측해서 새 모델이 이넥티브의 출신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샘플링 기법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샘플링 기법에는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이 있습니다. 오버샘플링은 소수 클래스의 개수를 다수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증가시켰고 언더샘플링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버샘플링으로 스워트를 사용하였고 언더샘플링으로 원사이디드 셀렉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버샘플링을 했을 시 세 모델 모두 전보다 액티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샘플링 시 다른 모델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세기 분석만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여드릴 전체 데이터 모델을 비교 모델로 생성하고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찾기 위해 다른 조건으로 트레이닝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불균형에 이어 트레이닝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는 컬럼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 분산과 데이터 스케일링을 이용하였습니다. 분산이 작을수록 데이터의 편차가 크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적게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컬럼들의 분산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이 분산 분포 그래프이고 저희는 여기서 분산이 1보다 작은 컬럼들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3D 특징이 모두 제외되고 3D만 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적용한 후 다시 분산에 따른 컬럼 선택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일러는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사용하려 했지만 너무 작은 값 사이에 몰려 있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일링 후 분산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스케일링 후 분산을 기준으로 2D 피처 1000개, 3D 피처 100개 정도가 남도록 컬럼을 전향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 점처리를 진행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한 결과에서 다른 모델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회귀 분석은 기준 모델에 비해 인액티브 예측 비율이 0.15만큼 감소하였지만 액티브 예측 비율이 0.33에서 0.8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회귀 분석은 액티브 예측 비율이 0.3 상승하였고 XGB, 랜덤 포레스트는 모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샘플링을 하기 전 스케일러를 적용하면 회귀 분석만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케일러 중에서 맥스앱스보다 민맥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데이터의 샘플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오버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샘플링 전보다 액티브 예측률이 0.3 감소하였으며 XGB는 0.28 상승, 랜덤 포레스트는 0.5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모델 모두 인액티브에서는 미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오버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샘플링 전보다 액티브 예측 비율이 0.2 감소하였으며 XGB는 0.22, 랜덤 포레스트는 0.58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맥스의 오버 샘플링과 동일하게 세 모델 모두 인액티브에서는 미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언더 샘플링을 하면 다른 모델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회귀 분석은 샘플링 전보다 액티브 예측률이 0.51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언더 샘플링을 하면 XGB, 랜덤 포레스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회귀 분석은 액티브 예측률이 0.2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산을 기준으로 피처 셀렉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기준 모델보다 언더 샘플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버 샘플링을 했을 때 회귀 분석은 액티브 예측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고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액티브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과 테스트 호환 부분 발표를 맡은 장입니다. 분산을 이용한 셀렉션보다 더 좋은 모델을 찾고자 랜덤 포레스트의 특성 출력을 이용해 피처 셀렉션을 해보았습니다. 특성 중요도 상위 20%의 컬럼 1000개를 선정하였고 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일러와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XGB, 랜덤 포레스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회귀 분석은 기준 모델과 비교해 액티브 예측 비율이 0.3% 상승했습니다. 오버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액티브 예측 비율이 감소하였고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각각 액티브 예측 비율이 폭폭 상승하였습니다. 언더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샘플링 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XGB, 랜덤 포레스트는 액티브 예측 비율이 미미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민맥스, 맥스앱스 모두 분산 기준 피처 셀렉션과 특성 중요도 피처 셀렉션에서 차이를 없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오버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샘플링 전보다 액티브 예측 비율이 0.4 감소하였지만 인액티브 예측 비율이 0.15 상승했습니다.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인액티브에서 미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액티브 예측 비율이 0.28, 0.56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앱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오버 샘플링을 하면 회귀 분석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액티브 예측 비율이 0.3, 0.51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언더샘플링 시 세 모델 모두 큰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XS 스케일러를 적용하고 언더샘플링 시 다른 모델은 큰 변화를 볼 수 없었고 특기 분석은 샘플링 전보다 액티브를 예측하는 비율이 0.2 상승하였습니다. 언더샘플링은 모든 모델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기 분석은 오버샘플링 시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띄었고 XGB와 랜덤 포레스트는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중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모델 평가입니다. 제일 성능이 좋았던 모델은 민맥스 스케일러로 데이터를 처리한 실기 분석 모델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던 모델은 XS 스케일러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버샘플링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트루 네거티브 값과 풀스 포지티브 값이 상당 부분 보정되어 학습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결론 및 교찰입니다. 저희는 모델의 학습과 테스트 결과, 여러 분석 결과를 capture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 선택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줄여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불균형을 처리하면서 오버샘플링을 진행하였는데 앙상블 기법은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특이 분석은 반대로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언더샘플링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이 분석이 매우 크거나 희소한 데이터셋에 작동하는 특성 때문에 개수가 적은 액티브 데이터를 잘 판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족합을 최소화하는 특성을 가진 앙상블 기법을 선택하였으나 본 데이터셋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샘플링, 스케일링 등을 진행하지 않고 결과를 관찰하며 얻게 된 사실은 전처리가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서 다양한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참고 자료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야라서요. 전처리를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나요? 아니요, 데이터셋을 저희가 받은 데이터 제가 추측하기로는 샘플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틀리죠? 스콤 이미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치화된 데이터인 거죠? 네, 저희도 제대로 뜻은 모르는데 어쨌든 수치화된 수치화된 데이터예요. 수치화돼서 위에 보시는 데이터들이 그리고 스케일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미니맥스 스케일링이 어떤 거죠?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가지고 수치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어떤 평면을 내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고 어쨌든 지금 학습 기법을 쓴 거죠. 네. 근데 그 결과를 어떤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생들 생각은 어때요? 화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화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 셋이 저희 열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저희 데이터 제공해 주신 교수님이나 멘토님한테 조언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쪽 분야 전공도 아니고 제대로 정확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라도 낼 수 있는 학생들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해석도 추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볼까요? 혹시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발표 자료 제출하기 전에 얹어서 왔는데 기억이 나요.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